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캐나다 명문 학교들에서 한국 유학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자국 교육에 실망한 학생들의 냉철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온타리오 고등학교의 한국 탐방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습니다. 단 일주일의 경험이 캐나다 청소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시에 있는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17살 학생 리암 스콧입니다. 우리 학교는 STEM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사립고등학교죠.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나 공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인 우리들에게 윌슨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 학교가 글로벌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환경,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해외 탐방 프로젝트예요. 이번 기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해외 탐방이라니. 물론 캐나다에서도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는 많이 가봤지만 해외는 가족여행으로 미국과 유럽만 다녀왔을 뿐입니다. 윌슨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최종 후보지는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한국이에요. 순간 강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옆자리의 마이크가 내 팔꿈치를 쿡 찔렀죠. 독일이나 덴마크 아니고 왜 하필 아시아지? 저도 의아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유럽을 기대했습니다. 환경과 기술이라면 당연히 독일이나 스위스, 덴마크 같은 나라가 떠오르니까요.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도시 인프라, 교육 시스템, 환경 정책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최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드라마와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이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있으니 인정하지만 환경이나 도시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강당을 나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제이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북한이랑 가까운데 위험하지 않을까? 에밀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는 너무 멀잖아.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 매운 음식, 그리고 기술 회사들 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을까?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 첨단 건물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검색 결과를 훑어보다가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흥미롭긴 했지만 그래봤자 인터넷 속도 하나. 빠르다고 해서 미래도시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의 녹지, 깨끗한 공기, 조용한 거리. 이미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요?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내 좁은 시야를 넓혀줄지도 모르지만 아마 별로 다를 건 없을 거야. 자신감과 회의감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한 장의 여행 리포트가 제 인생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지를. 일주일 후 학교는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싱가포르가 선정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더 국제적인 도시이고 영어도 통하니까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글로벌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웬일인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야, K-팝 공연도 볼 수 있을지 몰라. 아, 그래서였군요.
K-팝 팬들이 한국을 밀어붙인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술적 목적의 여행인데 이상한 이유로 결정된 것 같아 불만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콜린스 선생님의 과학 수업 시간. 선생님은 한국 방문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교육 혁신의 최전선에 있어요. PISA 성적이 수학, 과학 분야에서 항상 상위권이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기회예요. 옆자리에 제이슨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냥 시험 잘 본다는 거 아냐? 우리가 배울 건 뭐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식당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에단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 게임하기 짱일 거야. 레이첼은 스마트폰으로 서울 사진들을 보여주며 흥분했습니다. 봐봐, 이 건물들. 완전 미래적이잖아.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정말 우주선 같아.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호기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한국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어머, 그렇게 멀리?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우려는 거지? 캐나다도 선진국인데. 저도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환경과 기술 면에서 배울 게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캐나다와 그렇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방에서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디지털 정부 시스템과 시민 참여 플랫폼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사진이나 기사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결국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아닌가? 저의 자존심이 속삭였습니다. 달력을 보니 출발까지 한 달이 남았어요. 여행 준비 목록을 만들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여전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의 맑은 밤하늘과 한국의 밤하늘은 얼마나 다를까? 같은 별을 보고 있을 텐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처음으로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제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일단 가보자. 별로면 그냥 관광이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데 마이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리암, 저기 봐. 자동 입국 시스템이야. 얼굴 인식 스캐너와 지문 인식기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화면에 얼굴을 맞추고 여권을 스캔하니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이거 정말 빠르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 길,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안내 로봇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보다 앞선 거 아닌가?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놀라운 속도가 체감됐어요. 동영상도 버퍼링 없이 재생됐죠.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 속도 실화냐? 에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경관, 그리고 곳곳의 녹지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분명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 꾸민 거겠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깨끗한 플랫폼,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안전함을 더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선 지하철에서 신호 끊겨서 답답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의 웅장함에 입이 벌어졌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600년이 넘는 궁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도심을 걷는 동안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벤치, 쓰레기통에 부착된 압축장치 등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발견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거 도입하면 좋을 텐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이상하게도 무질서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 관광지만의 모습일 거야. 내일 좀 더 일상적인 곳을 가보면 다를 거야. 혼잣말을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홍대 거리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이 젊은이들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로 나오자 다양한 음악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독특한 소품 가게, 카페, 작은 공연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거리 공연자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거리 공연은 봤지만 이곳의 열정과 에너지는 달랐어요. 홍대 거리를 걷던 중 제 실수로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진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배터리가 분리됐어요. 아, 이런.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멈춰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분은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떨어진 배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함께 찾아주셨죠. 배터리를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주워서 건네주셨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외국에서 다치면 안 되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감정이 제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분의 진심 어린 걱정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진짜 친절하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할까?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는 근처 카페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나눠 쓰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어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노인분께 우산을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봐, 저 학생. 레이첼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학생은 비를 맞으며 노인분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기다렸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마치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거리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여기 노숙자가 없네. 문득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그제야 알아챈 듯 했어요. 우리가 본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어두운 구석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밤에도 혼자 다니잖아.
소피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캐나다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경험한 작은 친절과 배려, 그리고 거리의 안전함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던 말, 어쩌면 반대였나.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도 학교 급식은 그저 먹을 만한 수준이니까요. 교실 참관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섰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급식이라고? 식판을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술작품처럼 정돈된 식판 위에는 갈비찜, 3가지 다른 나물 반찬, 과일, 그리고 잡곡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해 보였고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건강을 고려한 식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학생들 급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장기 영양 섭취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거든요. 인솔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입을 떼자 놀라움은 배가 됐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게 입에서 녹았고 나물 반찬은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매웠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마이크가 입 안가득 음식을 넣은 채 말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 학생들의 식사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질서 있게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다 먹은 후에는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식판을 깔끔하게 반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학교였으면 난장판이 됐을 텐데. 제이슨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식사 후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급식에 대해 물었더니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급식이 맛없으면 공부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영양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캐나다 학교 급식이 떠올랐어요. 냉동 피자, 햄버거, 식은 감자튀김. 우리에게 급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식사 시간을 그저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 오후에는 학교 근처 시장을 방문했어요.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했습니다. 호기심에 떡볶이, 순대, 호떡 등을 맛봤어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제게 상인들은 덜 매운 소스를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배고플 틈이 없네. 소피아가 호떡을 먹으며 웃었어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곳에서는 항상 맛있는 음식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질과 영양을 중요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경험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그들에게 문화였고 소통의 도구였으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할 텐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깨달았어요. 음식에 대한 태도가 한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 일정에는 한국의 명문 과학고등학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가장 기대되는 일정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과 넓은 캠퍼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전국에서 선발된 상위 0.1%예요. 안내해 주시는 교사가 설명했죠. 처음 들어간 교실은 화학 실험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무언가를 열심히 실험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실험실 장비의 수준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첨단 장비들이 고등학교에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 학생들이 뭘 실험하고 있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대학 연계 프로젝트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다고요? 캐나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할 법한 주제였습니다. 이어서 들어간 수학교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칠판에 그려진 수식과 알고리즘은 제가 보기에도 대학 2학년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쉬운 문제를 풀듯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 문제 이해할 수 있어? 마이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겨우 윤곽만. 이건 미적분학을 넘어선 것 같아. 솔직히 답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음 시간의 발표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어로 데이터 기반 환경 시뮬레이션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의 발표는 단순한 과제 수준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 같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학생이 우리를 향해 물었죠. 에밀리가 손을 들고 복잡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요.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궁금했습니다.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 제가 물었죠. 밤 11시쯤? 야자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면 그 정도 돼요. 주말에는 뭐 해? 대회 준비나 프로젝트 작업이요. 가끔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들의 학습량과 강도는 분명 캐나다와 달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 학생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세대가 해결할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전쟁처럼 치열해도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품격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사고 수준 자체가 다르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익숙한 침대, 익숙한 풍경. 하지만 왜인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출발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도착한 버스. 운전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30초만 지연돼도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말이죠. 리암, 한국은 어땠어?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솔직히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제가 경험한 충격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수업은 환경과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기후위기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실천은 학교 뒤편에는 여전히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쓰레기통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연구를 하고 있어. 수업 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동 피자와 감자튀김. 비타민을 위한 사과 한 조각이 덤으로 따라왔어요. 한국의 영양 가득한 급식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었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수학 시간 선생님은 2차 방정식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과학고 학생들은 이미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과장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방과 후 학교 게시판에 총기 사고 예방 훈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도서관에 앉아 와이파이에 연결했더니 자꾸 끊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말이죠. 무슨 생각해? 옆자리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하고 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노숙자들,
어두운 골목의 위험함,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는데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광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경험한 충격과 깨달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이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 대우받아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되었어요.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 인생에 가져올 변화를 예감하며 잠에 들었어요. 한국 여행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풍경과 경험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교 생활은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결심한 듯이 부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크를 든 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농담이지? 너 캐나다 대학에 가려고 했잖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전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저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하셨어요. 리암, 일주일 여행과 실제 유학은 완전히 달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예요. 난 진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으셨는지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다음 날 학교 진로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한국 유학이라. 특이한 선택인데?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STEM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학생들의 열정과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글로벌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 될 거야. 알아볼게. 일주일 후 피터슨 선생님은 한국국제학교와 한국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요. 일단 단기 교환학생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리고 맞다 싶으면 대학을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안전망이 있는 계획이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몇 달간 준비가 이어졌어요. 한국어 기초를 배웠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다행히 서울국제고등학교의 6개월 과정으로 합격했어요. 출발 전날 밤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에밀리가 궁금해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무섭지 않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해. 하지만 더 큰 세상을 볼 기회잖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6개월 교환학생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국어도 기초 수준으로 익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과학과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대학 입학을 결정했어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제과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 캐나다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난 이제 두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느 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저처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생각이 사실과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 보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